안녕하세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으르렁대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예, 평소에는 평화로울 때조차도 평화롭다가 그게 이제 휴전 상태이지 온전히 평화롭지 않은, 그 만나면 자꾸 말을 티격태격하거나 가시돋친 듯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불편한 관계. 근데 이제 좀 새해에는 안 싸우고 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런 것도 물어오시는 분이 많아서요. 대화하면서 상처를 안 받게 되는 관계,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관계를 잘 맺는 비결,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그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이게 그 웹툰하고 드라마 제목으로도 제목입니다. 나오는데, 예, 근데 전 보지는 않았는데요. 내용은 좀 폭력적이고 스릴러라니까 보시지는 말고요. 사실은 이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그 제목이 사르트르의 희곡에 보면 닫힌 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날 땐 내가 자유롭게 왔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뭔가 교류를 하고 살아야 돼, 타인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타인의 시선에 대한 것을 인식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며 살아야 되나, 이 자체를 이제 지옥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사르트르는 정작 지옥이라기보다 사실은 그것이 타인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수정을 통해서 완성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그래서 사실 타인의 어떤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또 내지는 내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알맞고 적절한 말을 통해서 또 적절한 상태를 통해서 내가 좀 수정해 가면서 다듬어 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자,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했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예. 내가 상대에 대해서 이미 다 알아. 이제 이 부분이 상대방하고 마음과 말이 통하지 않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세요.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아. 그렇게 지레짐작을 하게 되면 말이 통하든가요? 아니요. 혹시 여러분 생각? 잘 안 되죠. 안 되죠. 보통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상대가 말을 할 적에 내가 다 알아 할 적에 어떤 말들 쓰죠? 뻔하단 말 쓰죠. 뻔하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아. 그럴 줄 알았어요. 다 알아. 네. 그리고 안 봐도 비디오야. 그렇죠. 그리고 안 들어도 오디오야. 네. 네가 하려는 말 난 이미 다 알고 네가 하려는 말 내가 이미 다 들은 적이 있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비유이지만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부장님, 과장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럴 적에 아니, 부장님 지난번 인사회의 때 우리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굉장히 좋은 안건을 많이 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다. 그럴 때게 부장님이 야 보나마나 뻔해 월급 올려단 말 아니야. 뭐 이렇게 바로 나온다든지. 그렇죠. 그럼 아 그거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뻔하지. 그런 말이지. 안 봐도 비디오지. 말 돌리지 마. 뭐 이렇게 해요. 그럼 부장님 그게 아니라 제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그냥 안 들어도 안다니까. 그러니까 돈이 최고잖아. 근데 어떻게 해? 돈을 올려줄 수가 없잖아. 사장님이 짠돌인데 그 말이 먹히겠니? 자, 이런 식으로 말이 흘러가면 대화 되겠어요? 안 안 돼요?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뜻밖의 이런 게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요. 자, 그러면 남자친구와의 관계, 여자친구와의 관계 또는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실제 있어요. 가령 뭐 이제 부인이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한테 당신 오늘 퇴근하고 일찍 좀 들어와.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좀 뭐 작은 수술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 좀 들어와. 와서 좀 할 말이 있어. 그러니까 남편은 바로 딱 신경이 곤두서면서 무슨 말? 며칠 전에 너 그 일 갖고 아직도 그러는 거야? 이렇게 미리. 그래서 아직도 안 풀렸니? 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의논할 게 있다고 라고 해요. 뭘 의논해? 너 표정 보니까 꽁해 갖고 있네. 이러면서 퇴근 이후까지 내가 피곤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그때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가죠. 그렇죠. 당신은 왜 상대의 말을 다 들어보기도 전에 왜 당신 식대로 판단하고 말을 해? 이러니까 내가 숨이 막힌다고.
이 숨 막힌단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숨이 막힌다고 그러면 이제 남편은 출근할 때마다 야 전쟁이다 그러면 문 쾅 닫고 나갔다. 이런 식의 대화는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거죠. 장벽을 쌓아버려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한데 보십시다. 자, 세 가지 중에 이제 안다는 생각 멈추기 이제 첫 번째 했어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은 이 그림을 통해서 뭐가 먼저 보이시나요? 저는 그냥 외면 느낌 그러니까 보이는 게 사람의 모습이. 옆모습. 그러니까 어떤 옆모습? 누구의? 여자예요. 여자예요? 네. 예. 그런데 나이가 몇 살쯤? 한 중년? 중년? 네. 그다음에 또 어떤 전좀 젊은 여성인데 약간 보이시한 어떤 젊은 여성, 네. 젊은 여성이 보인다. 저는 춤추는 무희 같아 보이는데. 어떤 여성, 젊은 여성으로 보인다. 네. 이 그림이 워낙 유명해서 네, 노파의 그렇죠. 모습으로 아시죠?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좀 여성의 네. 모습으로 사실 보이기도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거고 이미 다 이게 뭐냐 하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실험이거든요. 이런 게 많아요. 이것뿐이 아니라. 그래서 워낙 많고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요. 실제 이제 여기에서 난 여성으로 보여, 중년으로 네. 보여, 난 젊은 여성으로 보여, 무희로 보여. 여긴 이미 알고 계시니까 난 노파를 봐 그랬어요. 노파가 보이시나요? 아니요. 노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네. 자, 이거는 서로 옳고 그름이 아니고요. 답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여성이 보인다 그랬는데 저분의 경우는 노파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노파로 보이는지 한번 장면을 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한번 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게 목걸이 같죠? 네. 젊은 여성일 때. 네. 목걸이로 보이고 여기 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분은 지금 알기 때문에 노파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노파가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 노파로 본다면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예, 저 흰색은 이제 머리 수건을 쓰신 분이고요. 네. 네. 예, 그리고 목걸이로 보였던 분이 입입니다. 입. 네, 노인의 입이라고 보고 한번 예, 보세요. 그리고 귀가 아니라 눈인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귀가 아니고 눈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 그렇다고 자세에서 한번 잘 안 보세요. 보이실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각도에서는. 그렇죠? 보이실라나? 예. 이거를 입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뭐 하여튼 네. 꼭 봐야 되는 건 예. 아니에요. 뭐가 보였든 자기가 본 것을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둘 다를 동시에 못 본다는 거예요. 네. 두 개를 노파의 얼굴과 아가씨의 얼굴을 동시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뇌의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우리 뇌가. 자, 그럼 하나를 더 볼게요. 자, 이 상자를 한번 봅시다. 네커의 정육면체인데요. 자, 이 육면체를 볼 적에 이게 입체적으로 들어가 보이는 거와 튀어나와 보이는 어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저는 튀어나와요. 튀어나온 걸로 보여? 네. 네, 저도 그렇게 그러세요? 네. 네, 그러세요? 다 튀어나온 걸로 보이세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이것을 기둥으로 해서 보면은 A라고 하는 그 기둥을 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튀어나와 보이나요?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자, 어쨌든 자, 그다음 네. B를 한번 봅시다. 네. 이것을 기둥으로 하면은 튀어나와 보이고 네. 요것을 A라고 하는 걸 기둥으로 하면 입체적으로 들어가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실험도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아까 그 여성의 그 사진을 보거나 또는 이 얼굴을 보거나 간에 이런 실험은 자기가 어떤 한 가지에 확신에 차 있으면 다른 확신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부부가 대화할 적에 자기가 어떤 확신에 차 있으면 아내의 말을 들을 때 너 며칠 전에 네. 기분 나빴었던 거 그거 그 표정 아직도 갖고 있는 거야 라든지 또 부장님이라는 분이 네가 뭘 말하려는지 알아 월급 올려달라는 거잖아 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확신과 자기의 확신이 너무 분명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확신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이 무지 많거든요. 그 실험이 많은 이유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옳다고 확신할 때 다른 사람의 확신 자체를 내가 볼 수 없다고 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확신이 이미 꽉 차 있으면 내가 안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죠. 생각을 멈추어 보자. 제가 안다는 생각을 멈추어 보자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듣고 있을 적에 그게 다가 아닐지도 몰라, 틀릴런지도 몰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를지도 몰라라고 항상 유보하는 습관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네. 키우는 분 있으세요? 네. 고양이, 개? 둘 다 키워요. 둘 다?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산절에 산에 참 암자가 있는데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고양이나 개들이 길에 이렇게 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제가 그 강아지를 이렇게 보다가 내가 저 강아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강아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저 대상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가 뭘로 보일까? 우리는 보통 내가 대상을 모두 보잖아요. 네. 사물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시선을 바꾸어서 저 대상이 나를 보고 있다. 지금 저기 카메라들 여러 대가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시선을 바꾸어서 볼 때 완전히 다른 우주가 열려요. 제가 이제 있던 그 암자에서 공부하고 있는 서가에 밤에 이제 달이 이렇게 창 안으로 들어오는데 25년 전에 제가 목련나무를 한 그루 심어놨었어요. 달빛과 함께 목련나무가 싹 이렇게 비추어 들어오는데 그 순간 갑자기 내가 달을 올려다보고 있거나 내가 나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달이 하늘에서 나를 창 안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네. 또 나무가 나를 쳐다보고 있네라고 생각하니까 또 하나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시선을 밖으로 빼서 저 대상이 나를 보듯이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안다는 생각을 멈추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내가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도 않거니와 듣는다고 해도 건성건성 들어요. 또 듣는 척을 하죠. 왜? 안 싸우려고. 듣는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안다는 생각이 멈추는 것이 무척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한번 말한 대로 지금 앉아서 한번 연습해 보실래요? 자, 상대방이 자기를 본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바라보실래요? 잠시만. 자기가 저 사람을 상대가?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주 한번 보세요. 잠시. 마주 봐야 돼. 네, 30초만. 저를 보지 마시고 마주 누굴 봐요? 이렇게 어색합니다. 어색하죠. 근데 네. 그냥 생각으로도 네. 저 사람이 나를 보는데 심지어 여러분 앞에 지금 컵도 있고 뭐 있어요. 네, 테이블도 네. 있어요. 이 사물이 자기를 보고 있다. 꽃 한번 보세요. 내가 꽃을 본다고 생각하니 꽃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한번 그냥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예.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이게 한번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한번 훈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뜻밖의 내가 타인에 대해서 이미 다 알아. 네가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알아. 지레짐작을 하다 보면 지레짐작은 이미 담을 쌓는 순간 상대방과 나와의 마음을 통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는 말이 돼요. 이건 뭐 아무리 새해가 돼서 새로운 뭐 어떤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 발전할 수가 없죠.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어떤 걸 배워서 실력을 쌓아간다 해도 별로 써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고뇌를 하니까. 자, 두 번째 보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할 때 두 번째는 힘 빼기예요. 자, 힘을 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지내는 방법으로 힘을 빼보자요. 자, 일단 여러분 두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자, 주먹을 쥐어서 서로 맞대어서 막 밀어보세요. 자, 꽉 밀어. 자, 막 밀면서 어때요? 계속 밀어대면 뼈가 부러지든지 금이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아내하고 남편이 계속 말한다. 너하고는 내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응? 나도 너 이러는 거 지긋지긋해. 계속 민다고 해보세요. 또 난 너한테 실망이야. 그럼 나도 너한테 시간 쏟은 게 아까워.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누른다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러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게 전부 이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전부 뭐에 팽팽하게 맞서서 예. 이 맞서는 상태가 계속 심각해질 때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헤어져. 끝내. 이런 말 하죠. 자, 근데 다시 한 번만 더 주먹 쥐어보세요. 자, 한쪽에 힘 빼고 밀어보세요. 오른쪽으로. 또 한쪽에 힘 빼고 왼쪽 밀어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고 가죠. 이게 힘 빼기예요. 근데 이 힘 빼기가 안 되는 이유가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싸우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 때문에 지면 안 되니까
절대로 이 팽팽한 데서 한마디라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어떻게 더 독한 말을 할까를 싸울 때는 그 독한 말을 막 머리에서 연구 안 해도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인생에 한두 번씩 경험해 볼 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게 진짜 내 모습 맞나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 있지 않나요? 꼭 자기가 미친 것 같다든지 뭐 좀 정신 이상한 것 같다든지 할 때요. 제가 아는 어떤 부부가 남편은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은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가 아는 이제 절에선 거사님이라 그래요. 그 남자분이 한날은 그래. 스님 저는 집사람하고 분위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러더니 제가 어느 날 너무 날씨도 좋고 기분이 좋길래 여보 내가 오늘 퇴근하고 당신 맛있는 거 사줄게. 어디로 나와 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기분이 싸해지면서 사전에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네. 지금 2시간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밥을 좀 사주겠다고 나와보라 했는데 완전 찬물을 끼얹는 게 되죠. 이렇게 서로가 계속 그 평생을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힘을 못 빼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우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내가 확신하는 방식. 그렇죠? 즉흥적인 사람은 즉흥적으로 하는 게 뭐가 나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계획적인 사람은 왜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안전하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지? 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즉흥적으로 하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내 말을 안 받아주는 것.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요. 근데 계획적인 아내는 뭐냐 하면은 어쩌면 저렇게 철이 없지 남자가? 응? 그리고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가벼워. 그러죠? 그리고 믿음성이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계획적으로 그러니까 돈도 막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집안 살림을 거덜내는 것 같아. 그러면 부인이 나가는 말이 뭐예요? 네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막 쓰려고 하느냐. 이러면은 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말 해보신 적 있나?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는데 4살 먹은 남자아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빠하고 이제 얘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협상의 기술을 4살짜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그래서 아빠 지금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라고 하니까 안 돼. 지금 늦은 시간 잠자리 잘 시간에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이래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한테 4살짜리가 아빠에게 그렇게 말하면 협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잘 보라 이거예요. 그러더니 가서 아빠 오늘 너무 하루 종일 보고 싶었어요. 와.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저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4살짜리 애가 상대방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말해라.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응? 상대방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4살짜리 애가 우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린 이게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 조건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건드리라는 거죠. 그걸 먼저 건드려 가지고 대화를 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대화의 도구가 바뀌어야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보세요. 우리 저 선생님께서는 남편과 다툴 때가 있다. 그럴 네. 때 주로 자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싸울 때요? 예. 막 화가 났어요. 분노가 막 일어나. 그럴 때 내가 어떤 말을 좀 쓰더라 하는 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자기는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르다. 당신 나하고 달라. 자기는 나랑 너무 많이 생각이 달라. 생각이 너무 네, 달라. 잠시 각자 생각을 좀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어. 그리고 잠깐 좀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네. 주로 너하고 나하고는 너무 달라. 달라. 네. 그러니까 상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죠. 그렇죠.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은 내 입장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게 하고 저도 저 입장이 이해가 안 되니 우리 너무 달라. 너무 그러니까 잠시 좀 다르다. 휴식기를 갖자. 선생님의 경우는 혹시 저는 좀 대화를 안 하는 편입니다. 안 만약에 하는 이게 충돌됐을 때는 얘기가 안 될 때는 피해요. 일단 예. 오히려 그냥 피하는 게 편하다. 뭐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욕구를 잘 알아야지만 힘 빼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말할 적에 그 사람의 스타일에 대한 거를 좀 알고 다가가면 힘이 좀 빼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뭐냐면 남성들의 경우는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여성의 경우는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실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새해가 되다 보면 남성에게 술, 담배 좀 끊어 라든지 술, 담배 줄여 이런 말 정말 많이 하나 봐요. 그런 문제 갖고 저한테 와서도 상담을 해요. 도대체 말을 듣지 않아서 집안에서 아주 싸움을 한다 이래요. 뭐 술, 담배를 제가 전혀 안 하니까 그 기분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술, 담배를 줄여라, 끊어라라고 얘기할 때 아내 쪽에서 남편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 생각해서 당신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나 좋자고 하는 말이 아니야라고요. 근데 사실은 자기 좋자고 하는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남편 입장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좋으니까 하는데 남편 입장에서 한다고 말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왜 귓등으로 듣게 되느냐. 남성들의 경우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나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 말이 그대로 들려오지 않고요. 뭔가 명령하는 것 같고 자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걸 남성들은 못 참아 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의 경우는 또 반대인 거예요. 근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 가수 싸이 씨의 그 노래 중에 가사말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뭐 이런 네, 가사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그런 말이 나오면 막 흥분되고 기분이 좋대. 갈 때까지 가보는 거. 막 그런데 오늘 무조건 달려. 네. 물론 남성만 그런 건 아니죠. 여성 중에도 그런 사람 네. 있고 서로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적진을 향해서 나가 막 이러는 거. 그러면 DNA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항상 전쟁을 하면서 살아와서 뭘 영토 확장해야 되고 막 나가야 되고 막 그냥 부셔야 되고 막 예. 쳐부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뭐 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못 견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성한테 이제 그 여자들은 아내는 보통 뭐라 하냐면 당신 참 철이 없다는 말 많이 하죠. 철없다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집에서 아들을 둘을 키워요. 아들 셋을 키워요. 부부 사이 이런 말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둘 키운다고 하면서 남편을 아이 취급하는 거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시청자들께서 아마 이 말은 생각 없이 그냥 쓸 수 있는데 남편에게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취급을 하거나 힘없는 사람으로 낮추어서 생각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남편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기왕이면 우리 집에는 애를 키워요. 아들 하나 더 키워요. 이게 아니라 당신은 우리 집의 영웅인데 나는 그런 영웅을 잃고 싶지 않아. 뭐라든지 말 단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데 연습해야 돼요. 이게 네. 뭐냐면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자기가 사용했던 언어 패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 요리를 하나 하려고 그래도 도구를 다양하게 쓰면 음식 맛이 다르잖아요. 네. 예, 숟가락 하나만 가지고 뭐 전도 굽고 뭣도 하고 다 하는 것보다 이거저거 도구가 바뀌면 음식의 질도 달라지는 것처럼 상대방과 말을 할 적에 언어도 바꿔가면서 쓰는 거. 그래서 그 언어도 도구거든요. 언어도 하나의 게임이고 도구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이거 안 되면 저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도구만 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남자와 남편이나 이 남자친구들의 경우는 사실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말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또 여성들의 경우는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데 네. 남성의 경우는 당신 최고야. 당신 최고야라든지 그다음에 당신 멋있어.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이 남성들한테는 훨씬 다가온대요. 예. 그래서 멋있다, 당신 최고다 이런 말지. 당신 사랑해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가 용어도 다르고 쓰는 말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 둘이 한 집에 살려면. 연애를 하려 그래도 알아가야 돼. 그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기만을 희망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과 하나가 되어지려면 저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에 사람마다 단어 쓰는 것도 다 달라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용하는 언어의 용량이 있고 언어의 용량이 계속 달라져요. 그렇죠? 그것처럼 부부가 되고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가 무지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 나이에 공부하겠어? No,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여성에게는 오히려 당신 요리 최고야 이런 거 그 말도 좋지만 썩 좋아하지 않는데요. 당신 요리가 뭐 최고야, 뭐 당신 멋있어 이런 용어보다는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뭐냐 당신은 마음이 따뜻하니까 음식도 맛있어 뭐라든지 예 그리고 당신은 손길이 부드러우니까 당신이 하는 음식은 다 맛이 나 이런 말. 근데 그런 말을 남자한테 하는 거는 남자가 음식이 하나 해서 당신 역시 최고야 이게 훨씬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용어가 다르고 말의 분위기와 뉘앙스가 다르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힘빼기예요. 그 푸슈푸슈 지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푸슈푸슈 지대라고 하는 게 이제 모래사막이에요. 모래사막을 자동차가 달려갈 적에 바퀴가 빵빵하게 바람이 들어가 있으면 모래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마찰력에 의해서 계속 더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퀴에 바람을 빼야 돼요. 힘 빼줘야 돼요. 바퀴에 바람을 적당히 빼줘가지고 빼서 마찰력을 줄여주어야지만이 움푹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자신의 고집이나 자기의 완강한 어떤 그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공기라고 생각할 때 이 공기를 적당히 빼주는 거죠. 그게 힘 빼기인 거예요. 그걸 적당히 빼주면서 서로 밀고 나가서 차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훨씬 더 살기가 편안해지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상대하는 방법의 세 번째가 내 안에 거인 불러내기예요. 이 말은 누구에게나 다 자기 안에 거인이 있는데 거인은 뭐냐? 배려심과 이해심이 커질 때 거인이 돼요.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 밴댕이 소갈이란 말 쓰잖아요. 내가 작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땐 의심 한번 하기 시작하면 밴댕이 속으로 들어가듯이 생각이 점점 작아지죠. 근데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 점점 생각이 커지잖아. 그것처럼 상대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고 내가 말도 통하지 않아서 인생이 절벽에 섰을 때, 자, 인생이 이렇게 절벽에 섰어. 그럴 적에 고를 해야 될까, 노고를 해야 될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싸우면서 절벽에 섰어 둘이. 자, 고 할 것인지 노고 할 것인지 이것밖에 없어요. 선택은 가냐 멈출 거냐거든요. 그럴 때는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고 최대 끝까지 싸움이 왔을 적에 노고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셧다운 해야 돼요. 따질 거 없고 물을 거 없어요. 막 싸우면서 나갈 때 어떻게 돼? 살인사건까지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인을 불러낸다는 건 내가 뭔가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절벽에 이르렀어요. 예,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지경에 이르를 때 남자든 여자든 멘탈이 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죽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고 하는 거거든. 그때 노고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노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셧다운 하는 거예요. 바로 멈춰야 돼. 절벽에서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엔 왜 이것이 우리는 DNA 안에 자연스럽게 있어요. 모든 생명이다. 왜? 생명이 절망적일 때 절망적이고 위험 속에 처했을 적에 스탑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스탑하는 게 뭐냐면 조절 능력이거든요. 내 안에 제어하는 능력. 우리 브레인 안에서는 시상이라고 하는 살라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뭐 모르셔도 상관없고 살라무스라고 하는 그 시상이 바로 그 제어하는 능력. 총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에 말하자면 총사령관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발달이 되면 그걸 발달시키면 최악의 순간에도 스탑, 조절 능력과 스탑할 수 있는 벼랑 끝에 섰을 적에 바로 노고, 스탑,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올해 왜 2004년은 무슨 해입니까? 갑진년 용의 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무기가 용이 될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무기가 1000년간 물속에, 그죠? 1000년간 물속에 있다가 승천? 그렇죠? 그 1000년간 물속에 있다가 이제 1000년 뒤에 올라왔어요. 물 밖으로. 근데 사람의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의 심사를 받는데 올라왔을 때 제일 처음에 마주했던 사람이
우와 용이다 하는 순간 하늘에서 여의주가 떨어지며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게 용된다 그러거든. 개천에서 용났네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마주친 사람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보자마자 으악 뱀이다 이러면은 다시 천년을 물속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자, 올해가 갑진년 이제 그 용의 해인데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상대방에게 아까 우리가 남성에게는 뭐라 했어요? 당신 최고야. 당신 멋있어. 그게 바로 우와 용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성에게도 당신은 마음이 따뜻하니까 당신이 하는 음식 다 맛있어. 용이다 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난 당신하고 정말 이런 말 계속 주고받는 게 지긋지긋해. 그건 뭐예요? 우악 뱀이다 이거 하잖아. 뱀이 나쁘고 용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견뎌내고 우리가 해내는 것을 이무기에 비유한 거라고 난 생각해요. 감내하고 이겨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감당해내는 것이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감내해냄으로써 그 감내했는 대가로 여의주가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더 성장해가는 사람은 더 큰 내 안의 거인을 불러내게 되죠.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가 굉장히 부잣집 자식인데 하인이 무척 많았대요. 하인이 많은데 자기가 20대 때 이야기예요. 그걸 자기가 직접 이제 쓴 글이에요. 하인이 많았는데 나이가 많은 노인이 어느 날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오더래요. 네. 오전에도 안 나오고 오후에도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온다는 이유도 설명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고르가 볼 때 이 사람 뭐지? 뭐 자기 마음대로 연락도 없이 온다 만다 말도 없고 왜 안 나와? 뭐 이제 이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너 오기만 해봐라. 자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걸음에 노인이 나타났어요. 노인 하인이 오더니 왜 늦었다는 말도 한마디 없이 그냥 뭐 이러고 자기가 평소 일하던 곳으로 가더니 그 가가지고는 창고 있는 쪽으로 와서 빗자루를 꺼내서 빗자루를 갖고 그냥 이 뜨락을 쓰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타고르가 화가 확 난 거예요. 빗자루를 확 뺏어서 내동댕이를 치면서 당신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고. 말도 없이 이제 나와갖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이렇게 빗자루 들고 쓸면 다냐. 당신 당장 그만둬라고 했어요. 그때 타고르한테 이 노인이 손을 딱 읍소를 하면서 서서 네 주인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늦게 나온 건 제 잘못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제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아이가 세상 떠나서 장례 치르고 오느라고 말을 못 전했던 거지. 그때 타고르가 갑자기 뒤통수를 방망이로 얻어맞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 실망했단 말을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그때에 한 가지 나 자신에게 약속을 한 게 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내 멋대로 잣대를 들이대고 내 평가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일 거야. 내가 미리 아까 지레짐작하는 거. 인상 보고 관상 보고 또 누군가에게 소문 듣고 보는 순간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바에 내 분별심을 갖고 상대를 보게 될 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 사람이 어떤 고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자기가 스스로 약속을 해요.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상대방에게 무조건 내 판단을 먼저 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리라. 그렇게 생각했고 20대 때 가졌던 그 생각을 자기 평생 지켰다 그래요. 이게 바로 자기 안에 거인 불러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있고 약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정말 흉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볼 때. 그러나 그럴 적에 한 번 더 내가 상대방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한 번 물러서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을 마구 공격하지 않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거잖아요. 너 그만둬. 네 맘대로 말도 안 하고 안 나오고 말이야. 이 공격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있고요. 사실 부부 사이에도 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올해에 4글자가 있습니다. 항복기심. 쉬운 말 아니죠. 그죠? 항복받는 거예요. 항복받는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마음을 항복받는다. 항복기심. 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는 생각, 그 다음에 힘을 적당히 빼는 거, 안다는 생각 멈추고 힘 빼고 상대방도 나와 똑같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엄청 애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나는 뭣도 부족해, 뭣도 못해, 안 된다는 생각 쪽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지, 괜찮은 남편이고 싶어서, 괜찮은 아내이고 싶어서, 괜찮은 아들이고 딸이고 싶어서, 괜찮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괜찮은 장인, 장모.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그 관계 속에서 괜찮은 사람이기 위해서 각자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한 연민심이 일어나고 자기에 대해서도 연민심이 일어나. 그걸 항복기심이라 그래요. 불교의 금강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경전이죠. 고등학교 책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하는 말이 항복기심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교만하고 잘났다는 생각을 내세우면 남을 약한 사람으로 보게 되고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줄 알고 함부로 공격해도 되는지 하는 게 이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도 애쓰고 있고 나도 애쓰고 있고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아내느라고 애쓴다라고 생각하면 길 가다가 남한테 함부로 욕한다든지 길 가다가 남을 함부로 때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자제하고 멈출 수 있다는 거죠. 항복기심이라는 이 말 하나를 올해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알면 알수록 연민심이 생겨나죠. 정말 상대에게 대항하거나 싸우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대항하고 싸우려고 들지 않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게 돼요. 그럼 그것이 그 존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대지를 쓴 펄벅 여사가 그 펄벅 여사의 딸이 자폐합니다. 자폐증이 있는 그 이제 딸을 아무래도 이제 걔를 케어하려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해야 되는 일도 많은데 아이까지 케어하는 일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이 아이가 그러니까 자폐증도 있는데 뇌성마비가 있는 건 아닌데 옷 하나 입는 것조차도 반듯하게 입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옷을 입혀주고 벗겨주고 뭐 이랬죠. 근데 어느 날 외출 갔다 돌아오니까 이 아이가 자기 혼자서 온 몸을 비틀며 그 바지를 입어보고 웃도리를 끼워보려고 맞지도 않게 막 비틀어지게 옷을 막 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하느냐고 이랬더니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서 엄마가 이렇게 자기 옷 입히고 벗기는 게 힘드니까 엄마 일을 좀 거들어 주려고 지식대로 막 옷을 끼워 입고 바지를 끼워 입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펄벅 여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순간 내 딸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삶을 살아내느라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저 어린 것이 자기 마음에 몸은 뜻대로 되지 않지만 장애가 있어 내 맘대로 되지 않지만 엄마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거지. 엄마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엄마 그 힘든 걸 좀 내가 거들어 줄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냥 끼어 들어가지도 않는 것을 옷을 막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한 사람을 쟤는 장애가 있어. 얘는 내가 손을 대서 도와줘야 되는 애야. 정말 성가셔. 얘는 나를 괴롭혀. 날 괴롭히고 내 인생에서 정말 없었으면 좋았겠어. 라는 말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말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가 뇌성마비가 있던 어떤 장애가 있어서 태어났건 그 사람의 삶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할지 모르나 그들의 영혼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도 누군가를 괴롭히고 싶지 않고 거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 마음을 알아줄 때 그게 항복기심인 거예요. 그럴 때 존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폐를 가진 아이가 내가 저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아이가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 저 아이의 눈엔 내가 뭘로 보일까? 저 강아지의 눈엔 내가 뭘로 보일까?
저 대상은 나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존재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맞서서 막 튕겨 싸운다는 거 뭐예요? 내가 더 힘이 있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이겨야 돼. 네가 하는 말 다 틀렸어. 내가 하는 말이 옳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전쟁터로 만드는 거죠. 국가 대 국가의 전쟁도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각 나라마다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이라 해도 조그맣다고 국토가 적다고 적은가요? 국토가 적고 국민의 GNP가 적으면 별 볼 일 없는 나라인가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면 안 되죠. 남의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식민지화한다는 게 뭐예요? 함부로 짓밟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각각의 존엄성이 있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항복기심이죠. 우리는 그런 걸 통해 연민심을 가질 때 작고 큰 존재로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존재가 각자의 삶을 살아내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하고 알게 될 때 바로 내 안에 큰 거인이 아름드리 나무를 품듯이 품을 수 있다는 거죠. 2024년이라는 한 해는 좋은 해도 아니고 안 좋은 해도 아니에요.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고 유동적이고 변화하고 가능태로 비어있는 빈 공간입니다. 가능성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365일이 던져준 거예요.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뉴스를 볼 적에 경기가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을 막 합니다. 그럼 남의 말을 듣고 실제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든데 어려운다 대고 어렵다는 말을 보태면 쉬워지든가요? 아니요. 그 말을 보태면 모두가 살만하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래사막에 빠졌을 때 바퀴의 힘을 빼야 되는 것과 같이 진흙탕에 빠졌을 적에 자동차가 진흙탕에 빠지면 윈치라는 거 쓰잖아요. 그죠? 건축할 때, 토목공사할 때 윈치, 도움을 받아서 끌어내주는 역할하는 윈치가 있어야 아주 질퍽한 진흙탕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거든요. 부부 사이와 부모 자식 사이와 모든 관계는 윈치의 역할을 해주라. 조금만 도와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거들어주면, 조금만 힘써주면 살만하다는 거지. 그게 바로 상대에게 아까 용기 주는 말, 그렇죠? 그게 바로 용되는 말인 거예요. 아, 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손잡아주고 조금만 믿어주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 뒤에 서서 여보, 당신 등 뒤에 내가 있어. 또는 남편도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외로워해요.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남성들이 굉장히 겉으로 보면 강해 보이는데 엄청 마음이 여린 사람이 많아요. 남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때려 부시는 사람일수록 내면은 더 보드랍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들이 무척 못돼 보이잖아요. 저런 어떻게 인간이 거친 인간이 있어 하는데 거칠면 거칠수록 그 사람은 속이 여린 거예요. 자기가 유리그릇 깨지듯이 깨질까 봐 그거 숨기려고 막 강하게 하는 거예요. 거칠고 강하게 하는 남자가 있을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손 잡아주고 당신 등 뒤에 내가 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기차 안에서 참 봤는데 우연히 뭐 이렇게 뭘 켜다 나왔어요. 어떤 남자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진짜 그 동네 난리를 쳐요. 경찰이 두 사람이 와서 막 뭐라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웬 청년이 앉아있다 뻘떡 일어나서 가더니 그 막 난리를 치는 사람 보듬어주죠. 보듬어서 네. 끌어안아요. 그랬더니 그냥 우우우 이러더니 잦아들어요. 그러더니 막 주먹으로 이러던 게 슥슥슥슥 내려가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던 그 남자는 누군가가 보듬고 안아주면서 괜찮다라고 해준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그런 영상이 세상에 넘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잖아요. 우리 2024년 살기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하지 말고 민치 역할을 하면서 좀 바람도 빼주고 해서 서로 도와주자, 손잡아주자. 그런 남편 뒤에 당신 뒤에 내가 있어요. 아내가 당신 뒤에 가족이 있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해주어도 그게 얼마나 도움되겠는가. 2024년은 빈 공간으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다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다. 무엇으로? 가능성으로.
가능 태의 덩어리로 빈 공간이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생각 하나와 그것으로서 타인의 삶을 손잡아주고 등 뒤에서 한번 안아주고 막 난리굿을 칠 적에 막 맞서서 나도 너 때문에 지겨워 그래 헤어져가 아니라 가서 뒤에서 넌지시 안아주고 그래 힘들구나 당신 기대주고 그러면 씩씩씩 대다가 풀이 푹 죽는 거. 이게 사람이거든.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용띠해에 그 용의 영린 건드리지 말란 말 있죠. 용의 목에 거꾸로 박힌 털 있잖아요. 영린. 그거는 그 용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것이요. 타인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사람의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린을 건드리면 전쟁 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 올해 용띠해에는 뭐 막 운수대통하자 어쩌다 다 좋은데 영린 건드리지 말자. 항복기심하자. 이 말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열띤 강연해 주신 정목 스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하는 법. 네, 첫 번째. 첫 번째. 아까 스탑 사인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생각을 멈춰라. 멈춰라. 네. 두 번째 힘 빼기. 네. 계속 맞서려다 보면은 결국 파국이니까 힘을 빼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연민과 배려심을 살려서 내 안에 거인을 불러라. 예. 그리고 중요한 거 항복기심으로 한 해를 살면은 연민해요. 뭐큰 운수 대통령을 바라지는 않더라도 무라부탈한 한 해, 행복한 한 해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저는 기억나는데 주옥 우리 같았습니다. 윤정 씨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는 일단 힘 빼는 거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자꾸 이겨먹으려 하다 보면 네. 결국은 진짜 끝장을 봐야 된다는 네.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약간의 힘을 살짝만 빼도 충분히 이게 대화로 이어지는데 싸움이 대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올해는 좀 약간 힘을 좀 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대화로 갈 수 있도록. 네. 힘 빼도 전혀 손해 볼 거 없고 네. 져주어도 잃을 게 없어요. 힘 빼는 게 저는 지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지만 또 꼭 빼야 이겨야만 되겠다.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또 윤종 씨는 약간 목가가 촉촉해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 아 오늘 또 강의가 굉장히 마음을 움직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올해는 좀 해봅니다. 변화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김쌤 아까 제가 막 펜으로 열심히 네. 적었어요. 끝까지 메모를 하시는 막 모습을 메모를 제가 하셨단 말이에요?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필기를 하시고 느끼신 점이 많았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도 같이 사는 사람이 네.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는 얘기가 니만 힘드나.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힘들다. 예. 근데 좀 가족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저 딴에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듣기 싫은 거죠. 예. 그래서 좀 그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 생각만 얘기를 했는데 좀 등 뒤에 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반성 많이 하면서 이제 오래 까먹지 갑시다. 말자고 적었습니다. 네, 올해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아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습관적으로 또 말을 하게 되는데 네. 누군가가 참되고 진정성 있게 들어주면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말을 참되게 들어주지 않는다니까 들어줄 때까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아 정말 네가 아프구나. 얼마나 너 정말 힘들겠구나. 얼마나 아프면 그런 소리를 하겠나. 이렇게 이제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네가 아프다라고 말할 때마다 내가 너의 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참 안타깝고 정말 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식의 말 한마디. 듣기 싫다 그만해라. 이거는 아직까지 자기의 그 아픔이 해소가 안 된 상태잖아요. 해소될 때까지 말하거든. 그러니까 오늘 꼭 써먹어봐야겠어요. 같이 사는 분의 그 아픔을 맡기고 선생님이 좀 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우리 그렇지. 스님께서 하버드 학생들의 그 슬픔을 맡아주신 것처럼. 예일대하고 그 네. 콜롬비아 대하고 네, 자기에게 가장 힘든 감정을 제게 맡겨라 라고 했더니 막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한 30명 정도 줄을 섰었어요. 그거 맡겨보겠다고.
그럼 그거 해야 되겠습니다, 스님. 뭐요? 저는 스님 합장주. 합장주 대신에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 찾아가려면 이 2배로 돈을 주고 가져가라고. 그러면 절대 안 찾아갈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만큼 제대로 맡아주겠다는 의지로 저희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하는 법 세 가지 중에서 특히나 마지막 그 내 안에 거인 거인을 불러내기 불러내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스님 요즘 묻지마 범죄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타개할 수 있는 진짜 방안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사람들이 연민을 가지고 지나가는 누구나 다 안간힘을 쓰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내 안에 거인을 불러내는 이 방법을 좀 알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 연민과 배려 뭐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사람이 좀 각박해지다 보니까 그렇지. 좀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네. 세상이 좀 너무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걸 발휘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네.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어려워져요. 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덩어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생각도 하나의 질량이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생각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우리 모두가 세상이 험악해. 세상은 정말 안 돼. 망했나 봐. 옛날이 좋았어라고 하지만 유튜브 한번 보세요. 놀라울 정도로 감동적인 세상이지 않나요? 온 세계가 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너무 험악하고 안 좋은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예. 그쪽으로 포커스를 돌리기보다 좀 더 좋은 쪽을 통해서 내 의지를 자꾸 바꿔가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예. 입이 우리 불가에서는 입이 보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 내 입이 보살이다. 어. 네, 보살님이라고 하는 거는 남을 돕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하는 말이 곧 세상을 창조해요. 그 자기가 하는 말이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에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를 굉장히 신중하게 아무렇게나 내뱉지 말아야겠구나. 왜냐 언어라는 건 하나의 진동이고 파동이라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간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간에 저장되어 있어요.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내보내는 것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방송하는 우리들 더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강의를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 꽉 채워 있던 생각들 중에 좀 아름다운 생각의 질량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올 한 해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강을 통해서 건강한 관계 맺기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신 정목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